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샤프스터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요? 네, 오는 20일, 22일 양적 완화 여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벤트로 남아있죠. 이번 ECB 회의에서 최초로 양적 완화가 개시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대략 9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적 완화 시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여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진짜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드라기 총재라면 하늘이 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이든 아니면 작은 조직의 수장이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의 의견을 고루 반영시켜서 정말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증세를 결정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겠지만 부자들에게는 욕을 먹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ECB 회의 때가 되면 이번에는 양적 완화를 결정할 거야 라고 잔뜩 기대를 했다가 매번 무산되었었는데요. 이유는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사이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입장 차이가 살짝 덮여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드라기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이후의 양적 완화 기회에 다시 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좀 설명드리죠. 슈피겔지에 나왔던 보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회원국의 자본금 출자 비율에 따라서 국채를 매입하되 ECB가 아닙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국채를 국가 부채 총액의 20에서 25% 선에서 매입한다는 점이었죠. 지금까지 독일은 ECB의 국채 매입을 반대해 왔었습니다. 이유는 채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공동의 책임으로 돌릴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ECB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독일의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드라기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각자의 책임 하에 자국 국채를 매입하자라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죠.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국채 매입 대상에 그리스가 마침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하늘이 도운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리스에서 아무런 정치적 균열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독일의 요구만 듣고 그리스를 배제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라면 통화동맹이라고 하는 기본적 취지에서 배척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마도 그리스는 물론이고 남유럽 대다수가 유로존 탈퇴를 하려 할지도 모를 일이죠. ECB는 적어도 통화정책만큼은 하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관이니까요. 누구를 의도적으로 밉다고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지분이 높은 독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스의 국채를 양적 완화 대상에 함부로 포함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라기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만 했고 정작 하려고 하면 이쪽 저쪽 눈치를 보다가 그냥 없던 걸로 하지라고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난데없이 극좌파인 시리자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엔 좀 빠지고 그리스는 나중에 따로 좀 계산하자라는 취지가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만약에 드라기가 이 기회를 놓치고 그리스에게 어떤 시리자가 트로이카와의 약속을 모두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선언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리스를 빼고 양적 완화를 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드라기는 또다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서 고민만 하다가 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일만 남아있죠. 독일의 선택만 남아있죠. 오늘 새벽에 매우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ECB의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 문제라면 ECB가 어쨌든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단호하게 그거 안 돼 라고 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ECB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그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적어도 독일의 반대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가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부분, 얼마나
그 많은 양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할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유럽의 국채 이자는 이미 낮을 만큼 낮아져서 국채 매수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결국 국채에서 좀 더 확장해서 회사채에 대한 직매입 결정까지 나와줘야 시장은 좀 더 열광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일단 어떤 시기든 시장만 할 수 있다면, 물꼬를 좀 틀 수 있다면 시장이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이사님. 네. 하늘이 도와준 기회를 이번에 드라기 총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선 이 20의 양적 완화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의 양적 완화, 규모를 제외하고 많이 시작된다면 이게 유럽 존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이머징 마켓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양적 완화, 미국제 양적 완화나 일본제 양적 완화나 유럽제 양적 완화나 똑같습니다. 말은 양적 완화지만 결국은 머니 프린팅이죠.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거고요. 돈을 찍어내서 지금은 이제 그 명목상으로 ECB가 직접 매입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매수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죠? 바로 ECB가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명판만 바꾼 겁니다. 어쨌든 ECB가 돈을 찍어내는 것은 분명하고요. 어느 경제 주체가 됐던 어느 경제 블록이 됐던 어마무지한 돈이 찍어지게 되면 그 경제 주체, 경제 블록 내에서는 소위 잉여 유동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잉여 유동성은 그 나라 안에서는 버틸 수가 없죠.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돈들이 나왔던 것처럼 또 일본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돈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던 것처럼 그 돈들은 일정 시간 이후에 남아도는 돈들만큼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돈들은 결국 이머징에서 다시 한번 유동성의 어떤 그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동성이 보급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아주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좀 부정적인 요인, 이거의 밸런스는 어느 쪽에 좀 무게감을 실을 수 있을까요? 달러가 강해진다는 그런 보장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러가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진다. 아주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죠.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하는 행동인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은행에 잠자고 있던 돈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로존에서 예를 들어서 머니 프린팅을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유로화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문제는 양적 완화를 못했기 때문에 유로존이 조금 저평가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유로화가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달러, 1유로 시대 이런 것들 걱정하고 있지만 일단은 또 교과서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접근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